CQ 방송입니다. 예. 다들 하룻밤 잘 주무셨나요? 예. 요즘은 날이 날이 정말 요즘에 일교차가 매우 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을 날씨가 이제 사뭇 어허유. 예.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 오늘은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있다는 구속, 참 어이없다는 내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문제를 원죄를 만들었던 것은 어쩌면은 저도 뭐 한때 뭐 이명박 박근혜 후보를 선택을 하고 지지를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었죠.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 이전에 노무현 정권 그 중반에 그 비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뭐 바다 이야기가 있었고 또 부동산 폭등이 있었고, 예. 그 와중에는 지금의 그 청와대에 지금 불법 정권 차단을 해서 들어앉아 있는 문재인이가 또아리를 들고 있죠. 그때 그 바다 이야기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는요, 그 후의 일이었죠. 그리고 태강실업에 그 보면은 이 박영차 이제 고인이 되었죠. 그 박영차가 노무현의 그거였죠. 뒤를 봐주가는 이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히려 뭐 들리기는 뭐 박연차 게이트라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그 수사를 했더라면은 문재인의 그 죄를요 원천 봉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를 그 어느 시점에서 그 어느 정도 덮었다는 것이 되죠. 노무현이가 그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을 함으로써 끝났는데, 저도 요즘에 와서 이제 느끼는 바지만은 그 노무현의 죽음 역시도 석연치 않다는 듯이
요즘에 와서 들은 이유는 물론 저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회찬의 죽음도 그랬고 박원순의 죽음도 그랬고, 박원순이가 단순 미투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요, 전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안희정이도 살아있고, 또 이번에 최근에 이제 자기 소녀뻘 되는 여직원을 성추행했던 오고든 역시도 지금 살아있죠. 박원순의 뒤에는 중국의 검은 조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사료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이 시신의 부검 없이 그대로 화장을 하고, 마치 보면은 자살을 당한 것처럼 위장을 했죠. 쉽게 말하면 타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노회찬이 동생의 집 앞에서 죽었던 자체도 납득이 전혀 가지가 않고요. 그럼 노회찬의 죽음 역시도 그 높은 아파트 한 거의 뭐 10층 높이 가까이 되는 데서 자살을 할 수 없는데 그 자살이 되었던 자체가 전혀 납득이 전혀 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노무현과 노회찬의 그 공통점은요, 노회찬은 4천만 원이었고 노무현은 640만 달러였죠. 그런데 노무현이가 받았다는 그 증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배후에는 아무래도 문재인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단순히 해상사고인데, 그 해상사고 뒤에도 문재인이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여러가지 증거가 요즘에 넘쳐나고 있죠. 그런데 이 좌파 정권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요즘 그것이 정설에 거의 가깝죠. 아직은 겨울이라 그러기는 좀 이른데요. 낙엽이 이렇게 순식간에 어르신 것은 좀 그렇지요.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왜 공수처가 왜 의심을 받느냐? 조사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서도 봤을 때도 여든 야든 그 비리가 드러나면요,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조국, 손혜원, 유미양, 또 정경심도 솔직히 말하면 그 구석이 맛배기로 그냥 되었던 것이죠. 오기 따지면은 바로 얘기하자면은, 조국이가 국가의 돈 130억을 거의 안 갖고 뭉개버렸죠. 그 쉽게 말하면 횡령에 거의 가깝고, 그리고 이 정권이 추구하는 것이 좌파의 원래 근본이 도덕성인데 그 도덕성마저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국가에 대한 어떻게 국가 운영을 이끌어가고 이런 마음의 비전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도 이재명이나 또 이낙연이나 그저 말을 그저 쉽게 함부로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재명에 그저 빠져서
그저 이재명이 그저 좋다 이런 요즘 좀 웃기는 인간들이 있죠. 아직은요 그 사람들이 정신이 차리자면 아주 멀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가장이 되면요, 자 빚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빚을 돈을 쓰는 것은 약간 줄이되 빚을 일단에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들어서고 3년 5개월 동안 나라 빚이 무려 뭐 천문학적으로 거의 늘었다 그러죠. 그 천조에 거의 가깝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예, 쌀이가 끼어서 뭐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에 뭐 뇌물죄로 그저 구속이 되었다는데, 이 역시도요 단순히 운전기사의 말만 듣고 전직 대통령을 처벌을 한 거와 똑같이요. 그리고 이 좌파 별갱이 정권이 다분히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냥 한 짓에 그냥 불과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증거는요,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죠, 그분이 얘기를 했듯이 별로 드러난 것이 전혀 없고요. 그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려우면 이명박이가 마치 작당을 했는 것처럼 이 지랄을 지금, 이 지랄 발광질 하는 것이 지금 좌파 별갱이 정권 지금 검찰들의 그거죠. 최근에 김명수가 들어서고 거의 검찰이 개판 5분 전이 되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뇌물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전직 대통령을 잡아다가 지금 3년 7개월째 지금 옥살이에 씌기고 있는 이 어이없는 빨갱이 정권. 그리고 언제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수사는 잘못됐다, 그 말 한마디만 했어도요, 제가 듣기로도 여러 지금 법적인 이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거 들어보면요, 전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가 모르는 사람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어리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복숭아 나무 밭을 지나갔다고 마치 가다 그 사람을 마치 보면은 그 복숭아 밭을 지났다고 복숭아를 마치 뭐 따먹었다, 뭐 이런 식의 말하고 거의 비슷하죠. 자주 지난다고 어리 그래 복숭아 나무를 그래 따먹겠습니까? 그래.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뭐 이틀 전에 뭐 우종창 대 기자님도 요즘 방송하고 계시지만은, 나중에 검찰이 잡다 하다 안 되니까 당 총재가 선거를 개입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래 어리다 그 선거에다가 개입을 못합니까? 그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구 감독이 자기 원하는 선수를 쓰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감독이 권한의 일인데, 이 정권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 짓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저는 이 잘못된 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김무성이가 사람 같고 인간 같으면요, 그때 당시에 탄핵을 잘못됐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원리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용해 처먹고 결국에는 국회의원이 당선되자마자 너무나 어이없이 탄핵 부역질을 해서 지금 나라를 이 지경, 이 꼬라지도 만든 것도요, 저는 어차피 그렇지만 더불어 빨갱이당 의원들이 그따 치고 그 어이없는 짓을 함으로써요, 나라를 이 지경으로 아작을 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날 이 파면되는 날, 그날 그 인간들도요, 용서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증거가 드러났다지요. 탄핵 일주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인데도 협박을 가했다는 놈들이, 반드시 저는 그런 사람들, 정권에 들어선다면 반드시 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한 만큼 그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가 반드시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다음 달에 보고, 어차피 이사를 갈 때 갈 값이라도 집을 또 뭐 해놓고 그래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다들 참 문재인이를 반드시 구속을 반드시 해야 되죠. 문재인이가 드러난 제마에도 거의 감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빨갱이당이 결국은 날치기 공수처를 출범시키라고 지금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다들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